제넥신 외국인들 들이댈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황소 쩌리 유튜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요 부분 제넥신 말씀드리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이렇게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조던을 보고 계신데요. 자, 농구를 할 때 백보드 샷이라는 게 있습니다. 백보드 샷. 거의 뭐 45도 각도로 슛하면 자, 롱슛보다 더 확률상 골 밑에서 백보드를 맞추면서 그대로 골로 연결시키는 이런 어떤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백보드 샷을 놓고 살펴봤을 때 이러한 어떤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떤 부분이냐 바로 쉽게 가자. 백보드 샷만 하자. 그러면 확률이 더 높습니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농구 용어 중에 센터가 굳건해야지만 뭐 이긴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주식도 쉽게 백보드 샷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뭐 업종이나 기업이나 그런 점을 좀 봐야 된다. 이런 어떤 지혜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 입으로 좀 지혜라고 말씀드리니까 좀 부끄럽긴 한데요. 어이구, 네가 얘기했던 걸 왜 지혜라고 얘기해? 죄송하고요. 그렇다고 우리 우탄이 형이 그렇게 저를 이렇게 매기시면 되겠습니까? 황소한테. 알겠습니다. 자랑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한 지혜인데, 우탄이 형이, 잘 모를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자, 제넥신의 PBR을 살펴보도록 하죠. 제넥신의 PBR이 7.75배, 밸류에 대한 부분이 뭐 평균에서 좀 약간 더 준 그런 어떤 밸류다. 자, 시가총액에 대한 부분 2조 3천억, 2조 3천억, 외국인들 7.91 정도 외국인들 가져왔다. 삼성자산 운용은 좀 많이 보이네요. 미래에셋 자산 운용, 요런 자, 운용사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왔다. 요 부분 확인할 수가 있겠고, 자, 한독에서 15.87 정도 갖고 있고요. 나머지 이러한 부분, 우리 사주는 0.09 이렇게 해서 최대주가 15.87 정도 갖고 있는 그러한 어떤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요 부분을 볼 수 있겠네요. 1990 밀레니엄 버블 때 설립됐네요. 1999년이면 밀레니엄 버블의 초기 시점, 초기에 빡 올라가기 전에 딱 요 구간 되겠네요. 요 구간이 1999년. 그러다가 2000년도 막 시작되면서 갑자기 뭐 요런 부분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항체융합 단백질 제조, 유전자 치료 백신 제조 원천 기술을 국내 제약사에서 이전하는 사업을 영위했다. 그러한 어떤 부분. 항암 명역 치료제, 차세대 단백질 신약, 신규 DNA 백신 시작 연구 개발 중이다. 이런 점을 나타내주고 있고, 자 보면 대차에 대한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좋은 그런 어떤 모양새고, 영업이익률이 좀 적자를 기록하고 있네요. 당기순이익 또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부채는 적네요. 20.64. 반면에 유보율이 많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 뭐 바이오 회사 중에 좀 실적이 뭐 워낙에 어떤 성장을 많이 추구하다 보니까 실적이 좀 약간 등한시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요 부분 자, 임원진들이 좀 임원진들이 조금 매도를 하고 있는, 감소하고 있는 요런 부분은 좀 나타나고 있네요. 그런 부분은 조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자, 제넥신에 대한 부분 월봉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면 어느 정도는, 자 보면
월봉 상황을 살펴보면 요러한 어떤 구간, 요러한 구간은 좀 소신 있게 투자한 사람의 매집이다. 요런 부분 주포의 매집뿐만 아니라 소신 있는 사람들의 매집이다. 이후에 주가를 슈팅시키면서 거래량과 함께 힘있게 올려주고 있다. 볼린저 상단선의 양봉을 그린 거 또한 나쁘지 않은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저항선이라고 하면 이런 어떤 저항선이 있겠는데 아무래도 요 구간대에 매물이 좀 있는 것은 사실이겠죠. 하지만 이 양봉의 흐름으로 놓고 볼 때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이고,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어떻게 알아? 그거는 그러니까 돌파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여주는 저의 개인적인 내피셜이죠. 제가 그걸 뭐 100% 1000% 알면 제가 유튜버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주봉 상황을 살펴보면요. 주봉에서의 거래량, 이런 거래량이 많이 터져주고 있다.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자, 이런 어떤 부분, 어느 정도 변곡점이 나타날 수 있겠죠. 이런 어떤 변곡점에 대한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자, 매도에 대한 부분이 겹겹이 다시 담아주는 모습 이후에 주가를 들어올리면서 어느 정도 힘을 모아주는 이런 어떤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어떤 모습이 나타나 주고 있네요. 초기 시세일 때 초기 시세가 나타났을 때 이 구간을 좀 봐야 되겠죠. 자, 일봉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자, 이러한 계속적인 이게 상승 트렌드가 있겠죠. 상승에 대한 트렌드가 있습니다. 요런 어떤 구석은 좀, 요 분한테 좀 물어봐야 됩니다. 요 분은 뭡니까? 제시 리버모 형. 기술적인 분석을 이용해 주가의 단기적인 상하 등락의 진폭을 이용해서 매매하는 나의 매매 기업은 오직 사설 증권회사에서 거래할 경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었다. 이 부분은 이게 제시 리버모 형은 이거 사설 증권회사에서 지금 뭐 현대사에는 없지만 월스트리트의 초창기 때는 사설 증권 개인이 하는 증권회사에 거기서 사타 팔았다 단타치기 하니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갖고 그 사설 증권회사 사장이 너 제시리베 뭐 너는 오지 말라 그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단타치기를 잘했다는 겁니까? 이후에 하지만 뉴욕 증권거래소는 이러한 단타치듯이 뉴욕 증권거래소 하니까 이게 그냥 폭망해 버리는 그러다가 포지션 게임을 하면서 살아났던 게 바로 제시리베모인데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의 어떤 포지션 게임은 21선의 눌림목 상하. 그럼 요 부분을 봐야 되겠죠. 주포들이 이런 눌림목 이런 눌림목 상황에서의 매집이 있었다. 요러한 어떤 부분을 보셔야 한다. 요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해서 이러한 21선에서의 요러한 어떤 구간에서의 터닝 포인트 이런 부분을 보면 뭡니까?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면 내게 아니고 다시 눌려줄 경우에 이런 21선의 포커스를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리스크 관리하면서 최대 수익률을 얻기 위한 어떤 상승 추세에서의 포커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점에 대한 부분을 좀 보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런 상황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거래량 터지면서 5일선을 치켜 세울 때 이 저항선을 돌파해 주면서 5일선을 치켜 세울 때 요러한 부분도 되겠죠. 근데 요런 부분은 좀 약간 좀 고수급 트레이더의 어떤 영역의 부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보면 트레이더에게는 항상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압도되면 고통 자체로만 끝나고 그 고통을 좀 반전한다면 마음을 크게 하는 어떤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이 트레이더에게 압도되어서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고통이 마음을 크게 하는 수단으로 삼아야 된다.
요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셨죠? 아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 싫어. 나 고통 싫어. 고통 싫어. 그런 분들은 제 말을 안 들으셔도 되고요. 야, 너 내가 내가 주식했는데 200만 원이 4천만 원 됐다. 이 빚이 말이야. 이게 참 트레이더의 일입니다 보면. 이런 일들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요. 항상 성공 투자를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 부분 아래 카페에서 정보를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이렇게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